자, 그러면 드디어 음. 통통통에서 처음으로 네. 확률과 통계를 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러면 통합사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또 이제 통통통이 왜 통통통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통합사회의 통을 일단 한 글자 땄고요. 아, 네. 확률과 통계의 네. 통을 한 글자 네. 땄고요. 그다음에 통합과학의 통을 땄죠. 네, 통통통이 지금 2028년 우리 지금 고1 아이들의 수능에서 들어가는 세 가지 과목인데요. 맞습니다. 예, 이제 예전에 그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함으로써 네, 이제 이과형 아이들은 이제 미적을 보통 많이들 선택을 했었고요. 이제 문과 아이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2028에서는 하나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확률과 통계 요걸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확률과 통계의 그 수능 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 모셨는데요. 서울대 수학과 전공하시고 경제학과 전공하신 신철민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캐인가요? 아니면 부캐가 아니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두 개이긴 한데, 예, 저희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으로서 이제 저희 통합사회를 이끌고도 계시고요. 서울대 그 수학과도 졸업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전공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래서 네. 부캐라기보다는 그쵸. 사실은 본캐가 두 개 본캐가 있다. 두 개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학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네, 확률과 통계. 그래서 수학 그리고 네. 경제학 내가 다 자신이 있는 네. 분야라서 이렇게 신나네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다 같이 가시죠. 가시죠. 네. 네. 일단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빅픽처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목차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라는 그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네. 이 확률과 통계는 결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뭐냐면요. 네. 우리 실생활에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잖아요. 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데이터의 해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하나는 하나의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적 접근이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네.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음흠. 스페시픽하게 음? 정규 분포를 다룹니다. 네. normal distribution. 네, 네. 노멀 디스트리뷰션. 네. 이 정규 분포를 대상으로 통계 이론을 세워놨어요. 음흠. 그래서 결국에는 모평균과 모비율이라는 거를 추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요 과정까지 잘 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확률과 통계를 제대로 공부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의 이제 의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미분, 적분,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던 그 수학에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통 과목으로 했다는 거는 지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요해지고 이제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확통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심화해서 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어요. 맞습니다. 네. 통계학 요즘에 음. 실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네, 그리고 곧 선거도 가까워왔는데 네, 선거할 때마다 이런 통계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넘쳐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적어도 네. 이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과정을 잘 거쳤다면은 네. 선거철에 나오는 그런 통계가, 데이터들은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통계를 잘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은 이제 통계들 이렇게 마사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마사지된 정보인지를 이제 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트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통계를 접근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확률과 통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잘 밟아 나가시면은 네. 대학교 올라갔을 때 응용 통계 네.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경제 쪽에서 네. 통계학 해서 유의미한 연구를 하고 싶다 네. 했을 때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네. 학부 과정을 잘 마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토대가 기본이 됩니다. 기본.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이때까지 그 미적분 위주의 수학을 했었던 아이들의 수학 로드맵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때 맨 마지막 단원이 이제 통계 파트가 있어요. 그쵸? 그 2학기에 맨 마지막 경우의 수, 단원들이 이런 경우의 것들이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확률도 확률도 나오고, 분산도 나오고,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중학교 때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네, 고등학교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가는 거예요. 케이스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수하에 이제 경우의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굉장히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지금 이제 공통수학 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우수 잘 공부를 해 놓으시고 네, 그걸 바탕으로 확률과 통계로 넘어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수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네. 이 경우수의 비라고 볼 수 있죠. 음. 경우의 수의 비를 이 확률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음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이 전체의 경우에 대해서 얼마의 빈도로 벌어지느냐 네, 하는 것들을 이 확률이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확률의 개념과 그리고 활용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네, 자, 그 상세 내용들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네, 주요 개념들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수를 끝내게 되는 것이에요. 네. 아이들이 참 순열 이런 거, 그 원탁에 원순열은 빠졌습니다. 아, 그거 빠졌습니까? 네, 원순열은 확률과 통계에서 이번에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원순열은 없어지고 네. 그 뒤에 모비율하고 포분 비율이라는 게 2015 교과 과정에 없었어요. 네.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아, 그거를 또 이제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여하튼 간에 경우수 관련해서는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순열이라는 건 순서가 부여가 된 거, 그리고 조합이라는 거는 그냥 조합만 하는 것입니다. 네. 뭐 permutation, combin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항정리는 이제 그 두 가지 항이 있을 때 네. 그거를 거듭 제곱했을 때 전개를 하면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느냐 네. 하는 거를 이 조합을 활용하면은 확실하게 간파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경우수 단원으로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이고요. 네. 경우의 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확률의 개념이 네, 나오는 확률로 거.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건 결국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함수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 확률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라는 거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 확률 변수가 정의가 되면 마치 y는 fx,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식이죠. 네. 네, 요것처럼 이 통계 함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통계 함수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해 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값, 모평균과 모비율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확률과 통계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구체적으로 확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구들, 덧셈 정리, 그리고 조건부 확률, 그리고 독립과 종속, 곱셈 정리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확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된다. 네. 그리고 확률 변수 이제 드디어 돌입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확률 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이 y는 fx에서 요 x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변수. 네. 그래서 이 변수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산적인 경우, 영어로는 discret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경우 이렇게 나뉘죠.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통계들은 대부분 discrete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discrete를 다룰 만한 역량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연속적인 케이스에 continuous라고 얘기합니다. 네. 상위 수학에서는 이 컨티뉴어스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네. 어찌됐건 간에 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하고 네. 요거랑 관련된 통계 함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함수들을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네. 표준 편차도 구하죠. 네, 하여튼 이런 작업들을 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통계 함수에 친숙할 수 있게 되게끔 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 이런 것들? 아, 저는 확률을 들어보셨죠? 예, 많이 했었죠. 아, 예. 네, 원장님 많이 네. 하셨을 거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텐데 네. 이 함수들이랑 친해지는 과정을 만들어 놓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소개가 되어 있고 음. 이제 이항분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통계적 추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통계적 추정을 위한 준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정이요. 네. 목표미나 모비율 추정하기 위한 준비들인데 이항분포가 나왔어요. 이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주사위 던질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이항분포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사위를 계속 여러 번 거듭해서 던졌을 때 네,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그게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가 이항분포의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독립시행을 거듭을 했을 때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흠.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진 경우 아까 주사위는 1 나왔을 음.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6분의 1로 정해져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50번을 던졌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항분포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아무래도 이 던지는 거는 실제로 던졌을 때랑 네. 이상적으로 네. 그 계산했을 때가 이 확률이 다르게 나올 수 다르잖아요. 있잖아요. 네. 네, 어찌 됐건 간에 이 이항분포라는 거는 실제로 던졌을 때 음. 네, 관측할 수 있는 음. 확률 요거를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 던지는 횟수가 상당히 커지면 무한대로 간다면? 네, 그러니까 무한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수준으로 커지면 그때부터는 이 이항분포, 이 확률이요 정규분포에 가까워집니다. 놀랍죠? 네. 그 시행수를 30으로 두나요? 기준점은 그냥 충분히 크다. 충분히 이렇게 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흠. 임의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에서는 충분히 크다고 가정할 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정규 분포화 시켜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음흠. 그러면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특정 논리를 확립한다고 했을 때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네. 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관심사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정규분포.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자, 정규분포의 함수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하. 이 정규 분포라는 게 사실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입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입시에서 이제 수능에서 등급을 나눌 때도 정규 분포로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진짜 음. 자연현상이랑 사회현상 음. 여기서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그게 뭐냐 음.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일자선을 긋고요. 이렇게 그은 다음에 축을 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종 모양의 선을 그리면 네. 요거를 정규분포라고 정규 분포라고. 일단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 꼭지점이 바로 그리고 여기 축은 이제 P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네. 이거는 연속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A부터 B까지의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은 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확률을 구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적분을 하셔야 돼요. 네. 적분을 하셔가지고 요 면적의 크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이게 확률입니다. 네, 적분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자, X라는 친구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바로 이 적분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면적,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면적이요. 네.
그러면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 수능 1등급은 4%잖아요. 네. 그러면 그 4% 아이들이 위치한 구간을 한번 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4% 위치한 구간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끝에. 끝에. 네. 요 그럼 크기가 요- 4%라는 거죠. 그쵸. 전체 그럼 아래 종 모양의 그래프 아래에 있는 게 전체가 100%라면 그 중에 4% 구간이 저쪽이 이제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다. 네, 그리고 종 모양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평균입니다. 바로 평균이다. 여기. 네. 요 지점이 바로 평균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 평균을 획득하면 수능에서는 5등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최대한 우리가 네, 피해 피해야- 가고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 우쪽, 오른쪽으로 계속 쭉 가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 정규분포에서 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해주세요. 뭐냐면요. 일단 이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함수로 제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런 오. 식으로 함수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정규분포 곡선의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흠. 일반형. 그러니까 일반형이라는 거는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특수한 케이스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식을 보고 일반형이라고 음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는요. 네. 자, 이게 일반형인데 잘 보세요. 네. 만약에 우리가 요 녀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 fx를 적절하게 변형해서 네. 하나만 끝낸다. 음? 제가 좀 비속어를 사용하고 싶긴 한데 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조진다. 네. 하나만 완벽하게 파이를 해놓으면은 네. 그러면은 요 일반형이 포괄하는 온갖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특수한 케이스를 가져와서 네. 우리가 이미 끝내놓은 녀석의 특성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음흠. 그때부터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대표값을 추정한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 통계를 왜 하냐면 이 대표값을 추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것을 예측하기 위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 하여튼간에 네. 제가 정규분포 곡선 요 함수식까지 썼는데 음흠. 요 녀석을 자 여기다가 한번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네. 표준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음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준 정규분포로 정규분포. 바꿔주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자, 표준화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요 함수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요. 자, 표준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평균을 민 값을 0으로 만들고요. 네.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거죠. 네, 여기서 시그마라고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음흠.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스 알파벳 시그마. 음흠. 이렇게 1로 두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각각 대입을 해 주셔도 돼요. 음. 대입을 해 주시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지워졌네요. 시그마의 제곱인데. 네. 자, 네, 좋습니다. 자, gx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 돼요. 음흠. 요게 훨씬 바로 간단해졌네요. 이 녀석은 이미 분석이 끝나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완벽한 여기가 종 모양을 0이다. 이루고 네. 평균을 보시면 되겠어요. 예,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가 완벽하게 같죠? 대칭이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적분했을 때 얼마인지가 계산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진짜 파워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상의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 곡선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그 이미 계산이 끝나 있기 때문에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있다.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두 그 번- 테이블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맞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는 완전히 파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음흠. 두 번째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죠. 그 추정하는 게 사실은 이 확률과 통계의
꽃입니다. 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까지 한 말씀을 거잖아요. 드릴까요? 네. 자, 표준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확률 변수 x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x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평균을 뺀 다음에 음?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돼요. 네. 나눠주시면은 요거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z 치안이라고 값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이 z값, 자, 이 x를 이렇게 적절한 수를 빼주고 나눠줌으로써 z로 만드는 걸 보고 표준화라고 표준화라고 하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z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음? 자,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면은 네. 확률값이 0.95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네. 95%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0.95라고 보셔도 그러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95%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요게 다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죠. z가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95%.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근데 자, 하여튼간에 요건 분석이 끝나 있는데 표준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z가 요 녀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러면 z 자리에다 x-m 나누기 시그마를 시그마.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게 되냐면은 나머지는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나네요. 네. 네. 그래서 자, 저는요. 음흠. 일단 m을 알고 싶으니까 네. m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으시죠? 없죠. 그럼요. 그냥 자리만 m이랑 x랑 자리를 바꾼 것인데 어차피 네. 얘도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예. 똑같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 이 시그마가 올라가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양변에 x 더해주면은 m은 m을 추정할 수 있겠네. 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자, 모평균을 추정하려면은 이런 메커니즘을 따라가는데 네.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긴 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각 별량들을 음흠. 평균 낸 겁니다. 음. 추출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낸 거죠. 음흠.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이 표본을 임의로 추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랜덤하게 추출을 그렇죠. 할 텐데 음. 누가 뽑힐지 알 수가 없어요. 뽑기 전에는. 샘플링을 네, 하는데. 샘플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음. 이 평균이라는 게 일단 확률 변수로 삼을 수가 있고 음흠. 이 확률 변수가 표본 평균이라는 이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음흠. 그런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평균. 음. 그러니까 모평균을 평균으로 갖고 음흠. 그리고 자,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를 표준 편차로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죠. 음흠. 그래서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네.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화 작업을 해주면은 네. 모평균이 추정 가능하겠다. 아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자, 추정할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네.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표본 평균 음흠. 이 녀석을 확률 변수로 삼기로 했습니다. 음흠. 걔를 편의상 x바라고 놓겠습니다. 네. 이 녀석이 확률 변수라고 말씀을 음흠. 드렸어요. 이 친구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이 친구에서 평균인 m을 빼주시고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으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새로운 z가 됩니다. Yes. 표준화 과정을 거친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95% 확률을 다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1.96.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z 자리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네. 사실 간단한 계산이죠. 자, 갑자기 이걸 설명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 네. 뭐 끝까지 재밌습니다. 한번 네, 가보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자, 양변에다가 이 친구 곱하면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워줄게요. 음.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요 m이라는 녀석을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네. 바꿔줄게요, 자리를. 네. 바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양변에 표본 평균을 더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 값이 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얻은 식이 이 친구인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n이 충분히 커질 때는 이 시그마가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될 수 있다. 음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모평균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모 표준 편차를 또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 데이터가 없을 때 샘플링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좀 합리적으로 표본이 충분히 크다고 했을 때 이 표본 표준 편차랑 값이 유사해진다 음흠. 하는 성질을 이용하기로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표본 표준 편차는 이미 우리가 표본 추출을 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건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m이라는 녀석의 범위를 네. 95% 확률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음흠. 이게 확률과 통계 과정의 꽃이에요. 꽃. 이게 끝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계였던 건가요? 여기서 이제 모비율, 표본 비율 이야기가 추가된다 했잖아요. 네네. 이거 똑같아요. 음흠. 제가 한 가지 그 차이점만 보여드릴게요. 네. 모비율과 표본 비율. 음흠. 그래서 이야기가 이게 여기까지 딥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확률과 통계의 개념의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네. 보는 건데, 학생들이 이런 거를 배우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좀 만만치는 않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수학 로드맵을 짜실 때 잘 이렇게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하여튼 모비율 추정하는 메커니즘도 똑같아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비율이라는 게 다른 것이죠. proportion. 자, 모비율을 일단 그래요. P를 따가지고 음흠. 명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본을 똑같이 추출한 상황이에요. 음흠. 그러면은 이 친구를 P 햇이라고 음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햇이에요. 햇. 네. 영어로 모자를 햇. 썼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P 햇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이 P를 추정을 하는 건데 메커니즘은 사실상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P라는 게요. 사실 뭡니까? 표본을 이게 이제 표본의 크기거든요. 음흠. 그래서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겁니다. 음. 네. 요 구체적으로 이 별량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었다. 음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x의 분산,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요 p랑 관계된 녀석인데, 네. 자, 요 녀석은 실질적으로 이양분포를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상황은 우리가 요 녀석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알아야겠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n분의 x가 들어와야겠죠? 음흠.
자, 분산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전제에 설명을 하면은 네. n제곱분의 vx 음흠.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친구의 표준 편차는 음.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네. n분의 루트 vx가 될 x. 것이고요. 네. 자, 이 vx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입니다.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루트 n p p 1-p 1-p. 자, 요거를 n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네. 루트 n이 아래로 내려오면 되겠죠. 네.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여기만 딱 지우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루트n이 밑으로 내려오면 네. n분의 이렇게 되겠죠. 음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표준화를 할 준비가 사실상 다 된 됐네요. 것이에요. 그러네요. 왜냐면요. 음. 요 친구가 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니까. 음흠. 그리고 요 p 햇이라는 거는 평균이 p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네.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p 햇의 평균은 p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제가 방금 표준 편차 구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네네. 간단하게. 네. 자, 하여튼 그렇다는 거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끝납니다. 뭐가 끝난다는 것인가요? 잘 보시면은 여기서 평균을 빼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요 녀석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Z가 나오는 거네요. 이 녀석이 Z가 되고요.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하. 이걸 위해서 통계를 배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n이 충분히 커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n이 충분히 커진다고 했을 때 요 p가 당연한 얘기인데 pS로 치환될 수 있다는 점 제가 명시를 해두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하죠. 모평균을 표본 대변하죠. 비율이 모비율로 당연히 수렴을 해 수렴하니까. 가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P랑 P를 추정해야 된다는 건데 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추정하냐 했을 때 요거를 대입하시라는 말이죠. 그쵸. n이 충분히 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P에 대한 식이 나와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표준화 뒤에 추정했던 그 로직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설명을 드렸냐면은 네. 이게 확률과 통계의 마침표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결국에 이걸 하려고 맞아요. 한 땀 한 땀 모든 교과 과정을 배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확률과 통계의 끝을 처음부터 끝을 한번 봤네요. 네, 제가 뭐 수업 준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게 돼가지고 약간 뭐 말에 있어서 네. 이렇게 뭔가 스무스한 느낌은 없었을지도 몰라도 저 지금 되게 자, 깜짝 하여튼 놀란 이게 게 처음과 끝입니다. 네. 오늘 그냥 통계 뭐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요러고 전화하고 이제 저는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다는 게 더 놀랍네요. 네, 통계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제가 말로만 사실 이렇게 파이팅을 해 놓았습니다. 네. 핵심은 추정이다. 네. 그래서 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큰 그림이었다. 경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 여러 상황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법, 이 트레이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라는 게 정말 그 샘플을 가지고 리얼 월드를 예측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통계를 잘 배워놓으면은 정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냥 사회인으로서도 굉장히 그냥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야 이런 게 되게 넓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네. 그 로즈님이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 고1이고 지방이라 통사 줌수업 듣고 싶은데 일요일 7시에서 10시 신철민 선생님이랑 소장님 수업이랑 시간대가 겹치는가요? 네. 맞습니다. 네. 겹치고 있습니다. 어느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아이 학교는 6월 26일부터 기말고사 시작이라서요. 시작할 수 있는 수업 요일과 시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 26일이면은 기말고사가 좀 빠른 편이에요. 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신철민 선생님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제풀이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저희가 최고의 스코어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빨리 오셔서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고
1이어도 네. 만약에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 우린 수능까지 봐야 염두를 되니까. 반드시 둬야 네. 되니까요. 이론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네. 생각이 드시면은 소장에서 수강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론은 살펴봤고 네. 충분히 잘 알겠다. 음.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2턴 수업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철민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조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신철민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이제 7월이 이제 되면은 시험이 치고 나면은 다시 그 소장님 반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수업을 쭉쭉 준비를 하다가 또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신철민 선생님 반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신과 수능이 모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끝맺을 때가 거의 다가온 네. 것 같은데요. 자, 확률과 통계 쉽다면 쉽고 네. 또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인데 네. 여하튼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캐치하고 가셨으면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통계가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셨던 어머니들께서 이제 통계에서 저런 걸 배우는구나. 그리고 저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앞단에서 이제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잘 설명해주는 강사가 또 필요하겠네요. 네. 네. 그 사실 확률과 통계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네. 다른 수학 교과 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네.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네. 고3이 되어서야 정상에서 아래가 내려다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확률과 통계는 그냥 이 단원 딱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네. 이 파트만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런 의도에서 이 교과 과정을 세팅을 해두었구나 하는 거를 짧게 네. 짧은 시간 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이 말씀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신철민 선생님께서 또 수학반을, 턴반을 이제 막 시작하는 반을 이끌어 가실 예정이에요. 네, 6월달, 예, 6월달부터 이제 네. 공통수학 1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반 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공통수학 1반이 사실은 개강을 했고 네. 지금 중등 리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반 지금? 일단 구멍이 많아요. 아이들이 구멍이 많아요. 네. 중등 과정이라고 중1, 중2, 중3 내용들 아이들이 쉽게 생각했을지 네. 모르겠는데 구멍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메꾸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이 6월 중순쯤에는 끝날 것 같아요. 6월 중순까지는 좀 필요하다. 네. 좋네요. 예, 그래서 지금 턴 수업으로 고등 수학을 좀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중등 심화 과정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디에 좀 구멍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다 파악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통 수학을 같이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이 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공통수학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 네, 미적, 미적분까지, 확통까지. 네, 그래서 수능 전범위를 아이가 만약에 이제 중학생이다 하면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턴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보통 2번 혹은 많으면 3번까지 이렇게 3번이 제일 좋아요. 돌리고 고등학교를 가게끔 만들면 아이가 내신에서도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범하는 이 턴 수업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1턴, 2턴, 3턴 이런 식으로 해서 차곡차곡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숭생이님이 되게 감사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고1인데 신철민 선생님 수업 듣고 1등급 봤더니 다른 것도 부족한데 매일 통사만 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거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또 조절을 좀 해드릴게요. 자, 친구들, 저 통사 준비 다 됐으면 다른 공부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다른 공부 밸런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밀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로즈님 그냥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등급,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2등급에 이제 끝이어서 만약에 기말고사를 100점을 맞아도 2등급이어도 그래도 지금 메이크업을 좀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로 또 수능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그 100점 맞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 2학기만큼은 저희랑 계속 같이 가면서 2학기에 정말 대단한 녀석들이 계속 포진해 있거든요. 경제 파트도 있고 인권 파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SQT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 통합사회 SQT에서 진행이 그래요. 진행 여부를 고민하고 으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진짜 마무리를 네. 해보자면요. 네. 이 확률과 통계 2028 대입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필수. 됐습니다. 네. 필수가 됐기 때문에 피해 갈 수가 없고요. 사실상 예전 교육과정으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과 네. 학생들도 다 공부를 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공통 과목의 중요성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확률과 통계, 끝은 통계 이론 머릿속에서 확립이 돼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고 차근차근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좋았다님, 통사 수업 언제 시작하나요? 줌 수업 듣고 싶은데 들으시면 되고요.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중학생이면은 소장님의 수업 7시부터 일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 아이가 고1이다 하면은 저희랑 좀 상담을 하셔서 신철민 선생님의 클리닉을 들었다가 그다음에 소장님 수업을 또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설계라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반 이동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랑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중3이에요. 예, 중3이면은 저 소장님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철민 선생님의 클리닉을 그러니까 2턴 반을 들으시면은 수능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숭생이님. 감사합니다, 신철민 선생님.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숭생이님도 지금 1등급의 그 기적의 한 아이를 키우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보내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내신 때 공부하다 모르면 새벽에 질문해도 바로 답해주더라고요. 최고입니다. 네, 제가 그 시간까지 일을 안 하고 있었으면 답변이 어려웠을 텐데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빈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이 나요. 그래서 이 친구 숭생이님의 아이는 저희가 그냥 그 수능까지 계속 네. 만점, 통합사회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함께 하자고요. 네, 내신 클리닉은 에디티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통합사회 수업이라는 게 수능 통합사회를 염두에 두고 3년 포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턴 수업, 2턴 수업, 그리고 내년에 3턴 수업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수능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짧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짧게 만났다가 헤어지고가 이제 다른 학원들의 로직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정말 입시 성공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1턴, 2턴, 3턴 이렇게 호흡이 되게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은 금방 가고요. 우리 아이들은 고3이 되고 수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랑 같이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절대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아까 전에 그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지금 확률과 통계가 수능 과목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통수학 1부터 시작하는 수학 원턴반이 6월 중순에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을 그 위에서 지금 이제 중등 심화 과정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반이 개강이 되어 있으니까요.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네, 줌으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수능까지 준비하는 수학 이것도 준비하시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입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거는 이제 완전히 다 된 건가요? 끝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네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합사회 저희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1등급을 받게 해주신 신철민 선생님 모시고 통합사회 수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능 통합사회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았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네 처음부터 끝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는 통합과학 이야기도 하면은 참 좋겠어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그럼요. 예, 다음번에는 통합과학 선생님 최병철 선생님 모시고 통합과학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성원연구소 통합사회 그리고 확률과 통계 제가 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